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주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안철수 국힘당과 합당이 결렬됐다. 그리고 정권 교체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안철수는 국힘당에 들어가면은 망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합당 결렬 선언을 했죠. 네. 지금 이제 그 윤석열이 국힘당에 들어가서 빚어내는 다양한 그 갈등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더더욱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정말 그 합당 결렬 선언은 저는 잘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합당 철수에 국민의힘 손바닥 뒤집듯 부글부글하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국힘당 입장이겠죠. 네, 그리고 이 국힘당 이 거대 양당들이 쥐락펴락하는 정치는 이젠 끝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거대 양당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네,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은 세력이거든요. 세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 세력, 의사협회 세력은 어디로 가 있을까? 국힘당으로 가 있을까? 아니면 민주당으로 가 있을까? 또 변호사 세력, 변호사협회 세력은 국힘당으로 가 있을까? 아니면은 저 민주당으로 가 있을까? 그래서 이들이 외치는 정책에 대한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리함을 위한 정책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CTV, 수술실 CCTV에 대해서 국민들은 CCTV를 설치해라. 그래야지 각종 의료사고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사촌 동생, 제 바로 밑에 동생도 그렇게 죽었고 조카도 그렇게 죽었는데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없는데 법원에 아무리 가도 증거 따지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이 변호사를 아주 9명을 선임을 했다. 그러면은 진짜 진실이 있는데 9명을 왜 선임을 합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돈이 없어서 한 명도 선임 못했어요. 그래서 9명을 선임해갖고 결국에는 진실을 되짚는다? 이 공정한 사회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변호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재판에서는 증거가 있고 객관성이 있다. 그러면은 변호사를 100명을 선임한다? 그러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죠. 예? 그런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 연예인은 변호사를 10명을 선임했대. 부러워. 이게 아니라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은 진실하면 왜 10명을 선임을 해? 예, 그럴 필요가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계속 거대 정당들과 거대 양당과 이익단체들이 이 입법 거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니네 밀어줄게. 대신 이 정책을 사수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영 논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엔 진영 논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국민을 위한 정책이 없는 거예요. 국민을 위한 정책.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수 기독교 단체들, 이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어느 쪽에 서 있을까요? 민주당에 서 있을까요? 또 국힘당에 서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이 정책 니네 안 하면은 우리는 니네 안 밀어줘 하면은 눈치 보는 거예요. 정당들이 눈치 보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국민이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이 깨어나야 된다. 국민이 깨어나야지 진짜 이 세상이 변하고 혁명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똑같아요. 그냥 계속 노비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이제 우리가 19대 대선을 살펴보게 되면은 19대 때 문재인이 당선을 했어요. 근데 홍준표가 24%, 그 다음에 안철수가 21%. 그 사실 홍준표하고 안철수가
단일화만 했어도 이 판세가 달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유승민이 6.8%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지금 이 홍준표나 유승민은 같은 정당이잖아요. 지금 같은 정당. 그렇죠? 조원진이 0.1%가 나왔어요. 0.1%. 그다음에 나머지 뭐 김민찬, 김선동, 뭐 장성민, 이 장성민도 지금 국힘당에 들어 0.1% 나왔죠. 윤홍식, 예? 이재호,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재호, 예? 이재호 0.0% 나왔어요. 이재호. 그 다음에 장성민 지금 국힘당이죠. 이재호도 지금 뭐 국힘당 쪽이죠.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유승민.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이 판세가 달라졌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20대 선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국힘당에서 후보가 나올 겁니다. 국힘당에서 후보가 나오고 안철수는 이제 국민당 쪽에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제3지대에서 후보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후보가 형성이 돼가지고 나중엔 야권이 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야권이 단일화해서 연정을 하더라도 단일화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오면은 표가 쪼개져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민주당을 반대하는 이유는 굉장히 친북 경향 그리고 친중 경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국의 입국을 계속 막지 않고 있다가 발생되는 문제들, 또 뭐 중국의 백신을 맞은 자들은 격리를 면제해 준다라는 등등 중국인에 대한 어떤 뭐 투표권이라든지 중국인의 부동산 매매라든지 국적법이라든지 뭐 차이나타운이라든지 공자학원이라든지 이런 거 언급하지 않잖아요. 네. 거기다가 친북 경향.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바른 소리 못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나라 이 경제가 지금 최저임금을 올려놔가지고 이 자영업자들 중에 직원 없이 혼자 하는 자영업자 비율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취업도 못하고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상식에도 아직 진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는가? 예?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이재명이 또 추미애 해가지고 국토 보유세를 매겨가지고 기본소득을 주겠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들, 또 뭐 추미애를 지지하는 자들 나중에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력이 교체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세력이 교체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려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안철수가 현재 이러한 결단을 내렸는데 제 생각에는 변함없이 제3지대에서 거대 양당을 심판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국민만. 그러니까 안철수가 뭐 아쉬운 게 없잖아요. 뭐 돈도 그렇고, 뭐 그동안에 뭐 교수직이라든지 각종 명예도 그렇고, 뭐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는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국민만 바라보고 가고 국민에게 지지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들과의 거래하지 말고 과거의 정치처럼 그냥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지지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위하여 반민주당, 반문재인 세력들이 반드시 국민 공천 경선을 해야 한다. 네, 국민 공천 경선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민 공천 경선을 외쳐라 이러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